자, 이번 괴담은 정상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포르노입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포르노 같은 거라든가 뭐 야한 것들은 태그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 성적 취향에 따라서 이제 영상을 보게끔 하려고 태그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그 태그가 아예 없는 거가 비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제목이 신기합니다. 정상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포르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오래 하다 보면 멋 같은 걸 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특히 의도적으로 그런 걸 찾아볼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 나도 족 같은 걸 많이 봐왔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normalporn for normalpeople.com 이라는 사이트야. 그죠? 그러니까 제목이죠. 정상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포르노. 사이트의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이메일 보냈어.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 안녕. 이 사이트 진짜 개쩔더라. 님도 좋아할 것 같아서 추천함. normalporn for normalpeople.com 인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셈. 그냥 평범한 행운의 편지였지만 마지막 문장 때문에 링크의 내용이 궁금해졌어. 난 이 메일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졸라 지루했기 때문에 내 백신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는 바로 접속했어. 그 사이트는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어. 웹 개발자들이 디자인을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생겼다니까. 글 작성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사람인지 영어가 아주 형편이 없었고 1페이지에는 장황한 연설이 적혀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인상 깊지도 않아서 저장도 안 해놨어. 이 사이트에는 이상한, 아직까지도 뭔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할 태그 라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 이상 성욕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정상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포르노 사이트. 이걸 보고 있자니 내가 포르노를 보러 온 건지 우생학 강의를 보러 온 건지 헷갈리더라. 우생학은 이제 정상적이고 우월한 그런 생물학적인 그 특성이 있다고 믿는 그런 학문이죠, 우생학. 아무튼 난 하지만 이미 들어와 버렸고 나는 이들이 말하는 정상인들이 무엇을 보고 흥분을 하는지 궁금해졌어. 그래서 일단 그 장황한 개소리를 훑어보았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 다음 페이지로 가는 방법도 안 보였고 그냥 흥미가 사라져서 창을 닫으려던 때에 그 연설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하이퍼링크가 삽입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그중 아무거나 클릭했더니 엄청 많은 링크 목록이 있는 흰 창으로 넘어가졌어. normalporn for normalpeople.com 랜덤한 단어 이렇게 나무위키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야. 나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내 컴퓨터에 쳐들어올 수 있는지 신도 모를 텐데 이거 감당 가능한가? 라고 잠깐 멈춰서 스스로 되뇌었어. 뭐 5분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접속하기로 했지. 목록 중에서 세 번째 사이트를 클릭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이트가 나오더라. 씨발 뭐지? 하고 있었는데 동영상 다운로드로 넘어가더라고. 그 영상은 peanut.avi라는 제목이었고 그냥 주방에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개 한 마리가 나오는 30분짜리 영상이었어. 여자는 땅콩 버터 샌드위치를 만들었고 남자는 개가 그걸 먹을 수 있게 내려주고 그걸 개가 먹는 내용이 다야. 찍는 놈도 중간중간 쉬면서 개가 먹는 장면을 찍으며 30분을 채웠는지 나중엔 개가 좀 아파 보였어. 너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야. 이게 스발 포르노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졸라 이해가 안 돼. 이 사이트에서 본 영상이 24개가 조금 넘는데 죄다 야함이랑 하나도 상관없는 것들이었어. 피넛 AVI를 본 후 나는 내가 자주 활동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스레드에 들어가서 내가 겪은 일을 알리려 했어. 그런데 이미 나와 똑같은 행운의 편지를 받은 누군가가 이미 올렸고 그 사이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이트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열띤 토론 중이었지만 별 성과는 없는 것 같더라. 그 24개가 넘는 영상들 전부 진짜 별일 없었고 그저 책상이랑 의자 몇 개가 있는 존나 무균실 같은 방에서 서로 노가리 까는 게 다였어. 노가리 내용도 뭐 그냥 다니던 직장이나 어릴 적 학교 생활하면서 겪었던 창피했던 경험들이었어. 나는 이 사람들이 이 사이트의 목적이라든가 사이트에 대한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 그러다가 내가 야하다라고 느낄 만한 영상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걸 느꼈어. 이 족같은 영상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줄 건데 영상이 너무 궁금하면 토렌트라도 뒤져봐. leakedclean.avi 10분짜리 영상 몰래카메라 시점으로 촬영된 건데 10분 정도 세탁기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수리하다가 수리를 마쳤는지 주인에게 짧게 보고하고 떠남. 주인은 수리기사가 떠났는지 확인하고 갑자기 세탁기 윗부분을 남은 7분 동안 핥기 시작함. 뭐야. AS가 너무 확실하잖아. 청소도 해주잖아. 진보.avi 5분짜리 영상. 존나 뚱뚱한 마임맨이 마임을 하는 영상임. 난 이 사람이 의자를 당겨 앉으려다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의자가 부서지는 마임할 때 개웃기더라. 마지막 30초에 갑자기 영상이 끊기는 연출이 나더니 그 마임맨이 숨죽여 흐느끼는 영상을 보여주며 마무리됨. 뭔 패티시일까 이게? 뭔 패티시일까 이게? diana.avi 4분짜리 영상. 위에서 말한 무균실 같은 방이라 다른 방에서 한 여자랑 대화하는 영상임. 배경은 평범한 가정집에 있는 방처럼 생겼는데 여자가 바이올린 연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마지막에 연주를 하긴 하는데 뭐에 자꾸 방해를 받는지 정신이 팔리더라. 커뮤니티에서 누가 언급해줄 때까지 몰랐는데 배경의 거울을 자세히 보면 닭 가면을 쓴 뚱뚱한 놈이 딸치고 있더라. 무섭겠다. 무서운데? 제시카.avi 4분짜리 영상. 인터뷰 시점으로 바깥에서 어떤 젊은 여자와 카누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중간중간 도시를 찍기 위해 줌아웃을 함. 이상한 건 배경이 되는 도시의 거리가 어딘지 모름. 유럽, 호주, 필리핀 비슷한 곳은 다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어느 곳과도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임. tonguetied.avi 할 말을 잃은이란 뜻이죠. 10분짜리 영상. 처음 5분은 한 노파가 마네킹이랑 섹스하는 내용임. 그러다 중간쯤에 진보.avi처럼 잘리는 듯한 연출이 나오고 노파는 온데간데 없고 카메라가 마네킹들에게 삥 둘러싸여 있음. 방이 어두컴컴해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 되며 끝남. 무섭다. 요 장면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럽다. stumps.avi 제가 영어가 약해서 stumps 뜻은 구루터기. 메이플 엑스텀프 그거구나. 스텀프 구루터기. 이거 편집. 오케이. stumps.avi 구루터기란 뜻이죠. 5분짜리 영상. 배경은 peanut.avi에서 나온 주방이랑 비슷하지만 훨씬 더 더러운 곳임.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리가 없는 남자가 DDR 게임 매트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음. 그러다가 4분쯤에 남자가 지쳐 쓰러지는데 음악도 멈춤. 기괴한 영상들이 계속 있네. 남자가 숨을 몰아쉬면서 화면 밖에 누군가에게 제발 쉬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화면 밖에 남자는 쓰러진 남자에게 계속 춤을 추라고 화를 내며 소리 지름. 춤을 추다 멈출 때마다 소리를 지르다 영상이 급남.
privacy.avi, diana.avi에서 나온 여자가 위에 무균실 같은 방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자위를 하고 있고, stumps.avi에서 나온 남자가 고블린 같은 마스크를 쓰고 기어다니고 있음. 이 방의 문은 항상 닫혀 있었는데 여기선 열려 있고 불빛은 이 방에서만 나고 있음. 복도는 깜깜함. 영상이 끝나기 직전에 어떤 동물이 복도를 재빠르게 달려감. 점점 징그러워지고 있죠, 뭔가 영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발견했던 마지막 영상, useless.avi, 18분짜리 영상. 이전에 인터뷰식 영상들 중에서 하나에서 나온 금발의 여자가 그 무균실의 매트리스 위에 묶여 있음. 여자는 소리를 지르려고 하지만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어서 잘 되지 않음. 7분 뒤 검은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문을 열지만 들어오진 않음. 위의 영상에서 복도를 달리던 동물을 들여보냈는데 바로 온몸에 털이 깎이고 붉은색으로 염색이 된 성체 침팬지였음. 안 돼. 침팬지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남자가 방문을 닫아버림. 침팬지는 잠깐 동안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다가 눈이 안 보이는 듯 하대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다가 매트리스에 묶여있던 여자의 존재를 알아채자마자 격분하여 여자를 매섭게 공격하기 시작함. 이 공격은 끔찍하게도 7분 동안 여자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음. 그리고 남은 4분 동안 영상이 끝날 때까지 침팬지는 여자의 시체를 뜯어먹음. 이 영상이 밝혀지고 난 뒤에 커뮤니티 사이트 스레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밤새 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 다음날에 그 스레드를 찾았지만 스레드가 삭제되어 있었어. 나는 다시 스레드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차단당해버렸지. 나에게 링크와 함께 행운의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어. 5통의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역시 답이 없더라. 나는 이 사이트에 대해 여러 곳에서 논의하려고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차단을 당했어. 그리고 누군가가 정부에 신고를 했는지 유스리스 AVI를 발견한 지 3일 만에 이 사이트도 없어졌더라. 정상적인 사람을 위한 정상적인 포르노.com이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찍은 화면 캡처들과 토렌트에 업로드된 그 사이트의 영상들 뿐이었어. 그중 가장 인기 있던 건 몇몇의 고어 사이트에서 찾아낸 useless.avi였지. 어디에 올리든 이 사이트의 모든 영상들은 얼마 안 가서 삭제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괴담은. 이런 사이트가 왜 생겼을까요?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이 사이트 제작자가 자기 임의대로 정의를 내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거다라는 본인만의 답을 내린 다음에 여러 영상들을 제작해서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괴담의 좋았던 점은 묘사들이 되게 끔찍해요. 제가 전에 읽었던 돼지에게 밥을 이라는 괴담이 있는데 그 괴담도 되게 묘사가 끔찍했단 말이에요. 어떤 방 안에 갇혀 있고 누가 있고 거기에 어떤 이상한 뭐가 와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런 내용의 괴담이 있었는데 이번 괴담도 그 괴담처럼 되게 징그러워,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괴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괴담 되게 좋아합니다. 상상력을 이제 동원을 해주니까. 와, 진짜 무섭다 덜덜. 그런가요? 네. 재밌네요 괴담. 근데 놀랍게도
창작 괴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침팬지 나오는 내용은 트래비스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트래비스 사건? 먼저 좀 볼까요? 트래비스 사건 2009년에 일어난 2009년 2월 16일 미국 코네티컷에서 50대 여성 찰라 내쉬가 침팬지 트래비스에게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냥 침팬지한테 맞아 돌아가신 일인가 돌아가시진 않았구나. 근데 얼굴이 완전 뜯겨져가지고 두 손도 완전 뜯겨가지고 이제 얼굴이 아예 그냥 해체가 된 사건이군요, 이게. 전개. 당시 내쉬는 유난히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트래비스를 유인하기 위해 트래비스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려 했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았다. 침팬지 주인은 난폭해진 트래비스의 등을 삽으로 마구 후려치고 칼까지 꽂았으나 소용이 없었고 트래비스는 곧 출동한 경찰에 총에 맞고 도망치다가 집 안에서 죽었다. 이게 그러면 동물원이 아닌 건가? 키우고 있던 건가? 얼굴과 손을 심하게 물어뜯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는데 그 모습이 충격적이다.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떡해. 같이 보겠습니다. 좀 많이 얼굴이 망가지셨어요.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어떡해. 코가 아예 날아간 거구나. 어떡해요. 이렇게 있으셨던 분이 얼굴이 아예 어떡해. 난 아까 괴담보다 이게 더 무섭다. 아무튼 얼굴이 형체도 안 남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피해자는 침팬지에게 눈썹과 입술, 코와 두 손까지 완전히 뜯겨나갔다. 미국의 네로라는 의료진들과 현대 기술이 총동원되어 수년간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예전의 얼굴은 찾지 못했고 특수 빨대로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사진은 같이 안 보겠습니다. 같이 볼 뻔했다. 이 사진은 같이 안 볼게요. 나중에 직접 그 나무위키 오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다. 피해자는 침팬지에게 눈썹과 입술, 코와 두 손까지 완전히 뜯겨나갔다. 미국의 네로라는 이거 다 읽었구나. 다시 읽을게요. 하지만 이후 페이스 오프라는 안면 전체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 얼굴 구축에는 성공했고 이마, 눈썹, 입술 등의 감각이 되돌아왔다고 한다. 위 링크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정말 달라진 얼굴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많이 돌아오셨다. 다행입니다. 트래비스는 91kg의 거대한 수컷 침팬지로 1995년 10월 21일에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과 훈련을 받고 교류도 하였으며 코카콜라 광고에도 출연한 적이 있고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를 사건 당일 내쉬의 머리 스타일과 옷, 타고 온 자동차가 평소와 달랐는데 이 때문에 내쉬를 못 알아본 트래비스가 주인을 지키기 위해 공격한 것으로 추측했다. 트래비스는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의 사건들을 일으켰으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다고 하며 2003년에는 주인이 차고 있던 자동차를 빠져나온 뒤 1시간 넘게 거리를 활보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적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라임병으로 인한 약물 치료로 예민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흥분 상태였나 보네요. 침팬지가. 이후 침팬지 주인이었던 산드라 헤롤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잠깐만, 이 주인 찰란 애쉬가 주인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 침팬지한테 당한 거네? 진짜입니까? 이후 침팬지 주인이었던 산드라 헤롤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15개월 후인 2010년 5월에 갑작스런 대동맥류 파열로 향년 72세로 사망하였는데, 변호인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남편과 딸이 각각 암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애지중지 기르며 그 자식처럼 사랑했던 침팬지 트레비스의 사건까지 겹쳐지자 더는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드라는 죽기 전 가졌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때론 다른 사람을 죽인다. 트레비스는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자식으로 길렀다 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침팬지를 두둔하였다. 이후 피해자 측은 2012년에 헤롤드 측과 합의해 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코네티컷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2013년 미국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각하였다. 400만 달러 합의금을 받아야죠. 결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야생을 전혀 접하지 않은 채로 사람 손에 길들여진 동물도 언제 야생의 본능을 드러낼지 모른다 라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하다. 사실 이 사건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유기견들이 야생에 적응해 들개가 되는 일이나 맹견들은 아무리 사람 손에 길들여져도 야생성이 제거되지 않는 점, 동물원이나 서커스단에서도 훈련된 동물이 갑자기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일들이 오래전부터 생각보다 많았다. 사실 평소 얌전하던 사람도 갑자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은근히 흔하다. 그저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는데, 그리고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침팬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잖아요.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그래도 얘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동물이고 이렇게 야생의 본능을 일깨운다는 거죠. 근데 산드라 씨는 이렇게만 얘기했을까요? 사람도 다른 사람을 때론 죽이고 트레비스는 내 자식이다 이런 얘기만 했을까요? 그래도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말이 안 돼. 너무 두둔이잖아 그거는. 아무튼 실제로 일어났었던 트레비스 사건이었습니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동물원 이런 데 가가지고 헛짓거리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손 이렇게 하고 야!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죠 동물원에서. 아무튼 간에 정상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포르노,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트레비스 사건까지 읽고 알아봤습니다.